재현과 나는 풀장 옆에 나란히 앉아 젖은 발을 돌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늦여름의 햇살이 수면에 반사되어 얼굴을 간지렸고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내 손 위에 있었고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연아,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 요즘 웃는 게 줄었더라. 나는 가볍게 눈썹을 찡그렸다. 관찰력이 좋네. 예전엔 사소한 거에도 웃었잖아. 내가 웃으면 그게 하루 종일 떠오르거든. 그 말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진지했고 표정에는 장난기가 없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머리카락을 털었다. 그 순간 내 귀걸이 작은 은색 장식이 달린 한복 스타일의 드롭 이어링 빛을 받으며 흔들렸다. 그걸 본 재현이 잠시 시선을 멈췄다. 너 그런 거 항상 예쁘게 해, 이어링도, 손톱도, 발찌도. 나는 움찔했다. 내 발목에 걸려있던 얇은 은사 발찌. 평소에 신경도 안 쓰는 디테일이었는데 그는 다 보고 있었다. 그냥 좋아서 하는 거야. 나도 좋아해. 그런 조심스러운 꾸밈. 너다운. 나는 갑자기 뺨이 뜨거워졌고 수건을 들고 일어섰다. 들어갈게. 씻으려고. 같이 갈까? 아니. 혼자. 나는 집 안으로 들어왔다. 욕실로 향하면서 내 얼굴이 얼마나 붉어졌는지 거울을 보고야 알았다.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다. 가벼운 실크 슬립 원피스를 꺼냈다. 화이트 베이스의 은은한 꽃무늬, 그리고 허리에 묶는 얇은 끈, 어깨끈은 살짝 얇았지만 무릎까지 내려오는 단정한 디자인이었다. 하지만 촉감이 너무 좋아서 입는 것만으로도 묘하게 기분이 달라졌다. 브러쉬로 머리를 대충 말리고 향수를 가볍게 뿌렸다. 은방울꽃 향. 거실로 나갔을 때 재현은 아직도 바깥에 있었다. 그는 이제 마른 셔츠로 갈아입고 집 옆 정자에 앉아 있었다. 다리를 꼬고 손에는 아이스 커피. 바람에 셔츠 자락이 살짝 날리는 모습은 정말 그림 같았다. 씻고 왔네? 응. 향수 바꿨지? 나는 놀랐다. 어떻게 알아? 너랑 가까이 있으면 다 기억하게 돼. 나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한참 말없이 있다가 그는 조심스럽게 내 머리카락을 손끝으로 만졌다. 샴푸 냄새 좋다. 그만 좀 맡아. 이상하게 느껴져. 이상해도 좋다. 그의 손이 내 뺨에 닿을 뻔하다가 멈췄다. 그 눈빛. 무언가를 꾹 참고 있는 듯한 느낌. 나도 숨을 멈추고 있었다. 순간 정적 속의 풀장 쪽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왜 왔어? 진짜? 보고 싶어서. 나는 멍하니 그 말을 곱씹었다. 그리고 한참을 지나서야 말했다. 내가 있으면 편하긴 해. 나 혼자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내 무릎 위에 손을 얹었다. 아주 가볍게. 마치 나의 반응을 시험하는 듯 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손끝에서 감정이 전해졌다. 내 슬립 원피스의 부드러운 실크 위로 전해지는 그의 체온이 이상할 정도로 뚜렷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정적이 깨졌다. 나는 고개를 돌려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화면에는 엄마라고 떴다. 전화를 받았고 목소리는 평소처럼 애교 섞인 말투로 바꿨다. 엄마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하지만 통화가 끝난 뒤 나는 다시 재현을 마주 볼 수 없었다. 창밖에서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의 그림자가 보였지만 나는 벽에 등을 기대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너무 빠르다. 이 감정이 너무 깊다. 이 관계가
토요일 오후, 한여름의 태양이 내 피부를 태울 듯 쏟아졌다. 하지만 나는 그 따가움을 좋아했다.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런 날이었다. 엄마 아빠는 오전 늦게 전라도 고창으로 친척 식사 자리에 갔고 나는 서울 교외에 있는 우리 집에 남았다. 아무런 간섭 없이 오롯이 나만의 하루를 보내고 싶었다. 집 앞마당, 조용한 골목의 끝자락. 나는 한복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얇은 립넨 로브를 벗고 집 안에서만 입는 크림색 비키니를 입었다. 조심스레 자외선 차단제를 온몸에 바르며 거울 앞에 섰다. 유난히 하얀 피부는 금방이라도 벌겋게 달아오를 것 같았다. 야외 정원에 있는 네모난 미니 풀에 놓인 나탄 선베드에 몸을 눕혔다. 손에는 읽지도 않을 책, 머리 위엔 밀짚 모자. 음악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그저 햇살만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그러다 익숙한 소리. 철컥 대문 옆 작은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지연아, 또 익혔다. 지금 보면 새우 같아, 그 목소리. 웃음기가 도는 낮고 장난기 있는 목소리. 나는 모자 아래서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쳐다봤다. 재현. 너 오늘도 집에 있는 거야? 응,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 그는 짙은 남색 셔츠를 풀어헤친 채 웃고 있었다. 마치 남자 화장품 광고에서 막 튀어나온 사람 같았다. 놀러 나간 줄 알았는데. 너만 있으면 되지. 그는 신발을 벗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손에 들린 가죽 스트랩 달린 작은 스피커에서 잔잔한 재즈가 흘러나왔다. 마치 장면이 영화처럼 느껴졌다. 재현은 느긋하게 걸어오더니 내 옆에 주저앉았다. 그의 시선이 내 어깨선을 따라 느리게 움직이는 걸 느꼈다. 또 그 수영복 입었네. 집에서 입는 거야? 편해서. 편한 게 너무 예쁘면 곤란하잖아. 그는 장난스럽게 말하면서 내 머리카락을 슬쩍 넘겼다. 순간 등골이 오싹하면서도 웃음이 났다. 너도 들어올 거야? 응, 대신 약속해. 물 튀기지 마. 최대한 그가 웃었다. 그 말은 절대 지킬 생각 없다는 뜻이었다. 재현은 곧 짧은 검정 반바지로 갈아입고 다시 나왔다. 가슴과 어깨에 살짝 번지는 땀이 햇빛에 반짝였고 나는 눈을 피했다. 그는 수건으로 뒷목을 닦으며 내게 다가왔다. 들어갈게. 응. 재현은 풀 옆에 걸어둔 내 어제 입었던 파란색 비키니를 스치듯 보고는 말없이 한 손으로 옆으로 밀었다. 그 장면이 묘하게 섹시했다. 다음 순간 그는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깔끔하고 깊은 다이빙. 물결이 튀며 내 발밑까지 물이 튀었다. 재현. 실수야. 그는 수면 위로 올라오며 익살스럽게 웃었다. 머리카락은 물에 젖어 이마에 붙어 있었고 턱선 아래로 물방울이 떨어졌다. 너 일부러지? 너 화내는 거 너무 귀엽단 말이야. 나는 억지로 화난 척했지만 입꼬리는 자꾸만 올라갔다. 그는 천천히 물속에서 수영해 내 쪽으로 다가왔다. 팔을 풀 가장자리 위에 걸치고 얼굴을 가까이 했다. 너 이럴 때 표정 되게 진지해져. 그게 좋아. 재현아, 나는 작게 말했지만 그는 계속 나를 보았다. 들어올래? 내가 잡아줄게. 안 떨어질 거야? 그럼 그냥 들어와. 그 말에 나는 모자를 벗고 선글라스를 내려놓았다. 망설이다.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물가로 걸어갔다. 계속 그렇게 볼 거야? 응, 지금 너 너무 예뻐서. 그의 말에 심장이 뛰었다. 나는 한 박자 쉬고 그대로 풀 안으로 들어갔다. 차가운 물이 피부를 감싸며 전율처럼 퍼졌다. 수면 위로 올라오자 재현이 나를 보고 웃었다. 괜찮지? 응, 나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웃었다.
그와 나는 서로 거리를 유지한 채 수영했다. 가끔 손끝이 스칠 때마다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그는 내 머리카락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넌 이런 빛 아래 있을 때가 제일 예뻐. 그 말이 너무 조용해서 더 심장을 울렸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물속에서 웃고, 놀고,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해가 기울 무렵, 우리는 물 밖으로 나왔다. 풀녘 타일 위에 앉아 햇빛에 마른 몸에서 김이 났다. 나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기대었다. 이런 하루 또 있을까? 내가 원한다면 계속될 수도 있겠지.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여름 오후가 아니었다. 이건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시작이 조금 무서웠다. 그날 저녁 나는 재현과의 짧은 대화를 반복해서 떠올렸다. 보고 싶어서 왔다.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그런데도 나는 그와 마주할 수 없었다. 무서웠다. 내가 느끼는 이 설렘이 진짜일까? 아니면 그냥 오랜 친구라는 환상일까? 밤이 깊어지자 나는 얇은 루즈 피셔츠를 걸치고 마당에 나갔다. 실크 슬립 위로 셔츠를 입으니 묘하게 안정감이 들었다. 재현은 여전히 그 정자에 앉아 있었다. 눈을 감고 무언가를 듣는 듯 고개를 살짝 흔들고 있었다. 재현아. 그가 고개를 들었다. 내 모습에 살짝 놀란 듯 눈이 커졌다. 예쁘다. 나는 대답 대신 앉아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말없이 이어폰 한쪽을 내게 건넸고 우리는 같은 음악을 들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일 듯 말 듯한 서울 외곽의 하늘. 하지만 그보다 더 선명했던 건 그 옆에서 뛰는 내 심장 소리였다. 그때였다. 지연. 낯선 목소리가 담 너머에서 들려왔다. 나는 순간 몸이 굳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세훈이야? 재현이 먼저 일어나 대문 쪽으로 나갔다. 나도 뒤따랐다. 그리고 마주한 사람. 키가 크고 말끔한 셔츠 차림. 동아리 선배였던 이세훈. 대학 졸업 후 연락이 끊겼지만 어쩐지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던 사람. 어떻게 여기? 내 SNS 봤어. 마당에 수영장 있는 거 너희 집이잖아? 근처에서 촬영 있어서 들러봤어. 그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나를 훑어봤다. 그냥 혼자 있었으면 같이 맥주라도 마시자고 하려 했는데. 동행이 있네? 그의 시선이 재현에게 향했다. 재현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싸늘한 공기가 흘렀다. 인사해. 이쪽은 재현. 어릴 때부터 친구였고, 이쪽은 세훈 선배. 연극 동아리에서 같이 활동했었어. 그들은 간단히 고개를 숙였다. 그 짧은 눈맞춤 안에 어떤 긴장감이 오고 간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럼 잠깐 들러도 될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재현이 먼저 말했다. 물론이죠. 지연이 괜찮다면? 나는 억지로 웃었다. 응, 괜찮아. 세훈은 집 안으로 들어왔고 나는 황급히 셔츠를 여미고 긴 치마로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서 립밤을 바르고 가벼운 파우더만 쳤는데도 스스로의 긴장감이 너무도 드러났다. 거실에 들어서자 그 둘은 마주 앉아 있었다. 커피를 마시며 말없이 분위기를 가늠하는 중. 나는 테이블에 앉아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풀었다. 선배는 요즘 뭐 해요? 연극 기획도 하고 광고 쪽에도 손대고 있어. 곧 창작극 하나 올라가. 너 생각났지? 그는 나를 보며 살짝 미소 지었고 그 미소가 전보다 한층 더 의도적이었다.
시선이 너무 오래 머물렀다. 재현은 컵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연극, 혹시 여주인공은 정해졌나요? 아직은. 지연이가 무대에서 눈에 띄던 거, 나도 기억나네요. 세훈이 눈을 가늘게 떴다. 아, 예전 공연 때였죠. 기억력이 좋네요. 그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고 나는 그 사이에 앉아있는 것이 답답해졌다. 그리고 그날 밤. 세훈은 짧게 머물다 돌아갔다. 가볍게 안녕을 건네며 내 손을 길게 잡았고 그 순간 재현이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문이 닫히고 고요가 흐르자 나는 재현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봤어? 그냥. 뭔가 낯설어서. 질투했어? 지연아. 그는 나를 바라봤다. 그 시선은 낮에 따뜻한 그 눈이 아니었다. 어딘가 차고 결심이 서 있었다. 내가 널 놓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나는 말없이 그를 보았다. 그리고 느꼈다. 오늘 무언가 균열이 시작되었다. 그건 내 마음일 수도 있고 그들의 경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건 단순한 여름 이야기가 아니었다. 시작된 감정은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의 공기도 무거워졌다. 창밖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고 멀리서 버스 정류장의 방송이 울렸다. 서울 교외의 이 조용한 마을, 언제나 나에게 안식이었지만 오늘 밤만은 달랐다. 재현은 거실 구석에 앉아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았다. 그 순간 TV에서 흘러나온 광고 음악이 우리 둘의 기억을 건드렸다. 이 노래. 응, 고등학교 축제 때. 맞아. 너랑 나, 분장실에서 둘이 듣던 그때. 그날 나는 재현의 손을 처음으로 오래 잡았었다. 아무 의미 없는 손잡음인 줄 알았는데 그 따뜻함이 내 안에 그렇게 오래 남을 줄 몰랐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때부터였어? 뭐가? 나한테 감정 생긴 거. 그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웃었다. 글쎄. 그보다 훨씬 전일지도. 나는 머리를 숙였다. 오늘은 한복 느낌의 트임 있는 가디건 위에 리넨 바지, 그리고 얇은 시아 소재의 속셔츠를 입었다. 가볍고 통풍이 잘 되면서도 어딘가 여성스러운. 재현이 내 옷자락을 살짝 잡았다. 넌 항상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예쁜데 왜 자꾸 더 예뻐지려고 해? 그냥. 나도 여자야. 그 말에 그의 손이 조용히 내 손등 위로 얹혔다. 아주 천천히, 천처럼 스치듯이. 그 감촉에 나는 눈을 감았다. 숨소리만 들렸다. 근데 세훈 선배랑은 어떻게 된 거야? 나는 눈을 떴다. 예전에 한동안 만났었어. 그의 눈빛이 변했다. 근데 난 그 사람이랑 있을 때 항상 내가 아닌 사람 같았어. 늘 보여줘야 했고, 예뻐 보여야 했고, 부족하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나랑 있을 땐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그 순간 재현은 내 손을 꽉 잡았다. 말없이. 말이 필요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진동음. 메신저 알림. 세훈 선배였다. 오늘 고마웠어. 그 시선. 아직도 기억난다. 그리고 셀카. 내가 창밖을 보고 있을 때 그가 찍은 사진이었다. 나도 모르게 심장이 식었다. 몰래 찍힌 사진. 감정 없는 듯한 문장. 그런데도 흔들렸다. 재현이 옆에서 물었다. 세훈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뭐래? 그냥 고맙다고. 지우지 마. 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게 지금의 널 만든 기록이야. 그 말에 난 놀랐다. 그는 질투하지 않았고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었다. 그게 더 무서웠다. 더 깊었다. 나는 자리를 피하고 방으로 들어왔다. 화장대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었다. 머리는 단묶음, 귀걸이는 진주드록, 입술은 살짝 번진 틴트. 지연아. 넌 지금 누구에게 끌리고 있는 거야? 그때. 창밖에서 또 진동음. 이번엔 사진 한 장. 세훈과 내가 예전에 함께 찍었던 사진. 그리고 한 문장. 그땐 내가 웃고 있었어. 나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건 과거의 흔적?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현관문 소리. 지연아. 재현의 목소리.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가? 그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다.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가슴이 먹먹했고 숨이 가빴다. 지금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재현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창가에 앉아 새벽까지 불 꺼진 골목을 바라봤다. 방 안은 조용했고 공기조차 무거웠다. 머리카락은 말리지 않은 채 젖어 있었고 얇은 파자마 셔츠만 입은 나는 스스로도 어딘가 허전하게 느껴졌다. 휴대폰 화면을 켰다. 읽지 않음 2일. 세훈 선배였다. 내일 내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웃던 장소에서 기다릴게. 그 말과 함께 첨부된 위치. 성북동 옛 연습실. 한때 우리의 꿈이 숨쉬던 곳. 나는 창밖을 한 번 더 보았다. 재현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내 심장은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두근거렸다. 이튿날 서울은 잔잔하게 흐린 하늘 아래 조용했다. 나는 오래 고민하다 한복 무드의 블라우스를 꺼냈다. 새하얀 저고리 디자인의 현대적인 주름 스커트, 그리고 목에는 얇은 은장 체인 하나. 발에는 자수 플랫 슈즈. 지하철에서 내리는 순간 재현에게 문자가 왔다. 잘 다녀와. 괜찮아. 정말. 읽고도 대답하지 못했다. 성북동 골목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연습실 유리문 뒤로 희미한 그림자가 있었다. 세훈 선배는 검은 셔츠를 입고 등받이에 앉아 있었다. 그 시선은 낡은 조명 위로 떠 있었다. 왔구나. 왜 여기서 보자 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웃어줬던 곳이니까. 나는 숨을 삼켰다. 넌 지금 흔들리고 있지? 그가 물었다. 재현도 알고 있을 거야. 넌 아직 정리 못했다고. 나는 침묵했다. 그러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나 아직 너 좋아해. 적어도 예전보다 더 솔직하게. 그는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때 우리가 되고 싶었던 모습만 사랑했던 것 같아요. 서로의 진짜 모습은 너무 무서워했죠. 그래서 넌 재현을 선택한 거야? 아직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말에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그럼 왜 온 거야? 확인하고 싶어서. 나 자신을. 우리가 정말 끝났는지.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지연아. 응. 마지막으로 안아볼 수 있을까? 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다. 익숙하고 과거를 품은 채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다시 숨막힘을 느꼈다. 자유가 아니었다. 미련이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문자 한 통을 보냈다. 지금 어디야? 바로 답장이 왔다. 옥상. 나는 숨이 차게 계단을 올랐다. 문을 열자 옥상 끝에 기대선 재현의 뒷모습이 보였다. 바람에 셔츠가 날리고 그는 이어폰을 한쪽만 꽂은 채 하늘을 보고 있었다. 왔어? 나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훈 만났어. 응, 알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겼어. 그는 놀라지 않았다. 괜찮아. 그래야 내가 끝낼 수 있었을 테니까. 나는 가까이 다가가 그 옆에 섰다. 근데 아직은 시작 못했어.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럼 시작할래?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아니.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왜? 왜냐면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뭔데?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날 위한 시간. 날 위한 용기. 나를 나답게 다시 만드는 시간. 그리고 그 손을 살짝 놓았다. 재현아, 기다릴 수 있어?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 근데 한 가지는 기억해. 응. 그 여름, 풀장 옆에서 널 처음으로 제대로 본 그날.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하루였어.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속으로 중얼거렸다. 만약 그 여름이 우리의 시작이었다면? 그 끝은 어디서 기다리고 있을까?